국가정보원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는 불발됐지만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내년 3월 이후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절한 시기를 타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비해온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내년 3월에 있는데 이때가 1차적인 정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하며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공개 표시하자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일정을 막판까지 고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9차 당대회가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측한 동시에 열병식 개최 준비 움직임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9차 당대회 이후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추가 파병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건설부대 5천여 명이 러시아로 수차례 이동한 한편 파병군 1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고 추가 파병된 1,000여 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이후 유력한 후계자로 떠오른 김주애는 그 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행 중인데 국정원은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더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북한군 11군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은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많은 장병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만들자는 것이 당의 의지라며 군사조직과 기구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적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영웅들을 위한 전투 위훈 기념관 착공식이 수도 평양에서 열렸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에서 이번 기념관 건설로 평양의 과거의 전쟁과 오늘의 전쟁을 증언하는 두 개의 기념관이 자리 잡게 된다며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대규모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한 사실이 우리 당국에 포착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은 군 병력 파견을 포함해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나름의 실익을 따져보며 내린 판단일 텐데요. 10대들도 포함된 병사들의 희생으로 북한이 얻은 경제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마을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건물 안으로 수류탄을 던집니다. 병사가 포탄을 뚫고 지하 입구로 들어가자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붉게 물듭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희생 정신이 탄생하였다. 전사자 추모를 위해 북한이 공개한 지난해 10월 첫 파병군 영상에는 사실상 인간 방패나 다름없던 북한군의 참상이 담겼습니다. 투항 대신 자폭을 선택하거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맨몸으로 지뢰를 제거했다고 소개됐는데 전사자 중에는 10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푸르는 젊음과 꽃다운 청춘을 태워 그들은 조국의 성스런 부름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가르쳤다. 지난해 10월부터 3번에 걸쳐 파병된 북한군 규모는 2만 명. 올해 초까지 파병된 14,000명 중 전사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심 이반을 우려한 북한 지도부는 참전 군인에게 최고 칭호인 영웅과 훈장을 수여하고 유가족에게 평양 거주 등 파격 혜택을 약속하는 등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서 내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대규모 희생을 앞장세워 얻은 경제 효과는 28조 7천억 원 규모, 연간 부족한 식량 33년치를 살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북러 관계가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으로 이어진 것 역시 북한으로서는 파병의 간접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들의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직접 공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인간 방패, 자살 특공대 수준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당하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20살 윤정혁과 19살 우희혁. 자폭 무인기를 온몸으로 받아내 15명의 전투원을 구하고 숨진 31살 함정현.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북한군 전사자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투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습니다. TV는 앳된 얼굴의 부상병들이 포로로 잡히기 직전 자살하거나 전장에서 인간 방패로 숨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영웅적 희생 정신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청춘은 아까운 생의 내일은 끝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시작이었다. 북한군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선에서도 사상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파병군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사기 진작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동무들 모두는 영웅이여. 그래서 그런 희생의 대가로 얻는 승리이기에 승리가 값비싼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 그동안 전선에서의 상황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군인들이 한밤중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보아 파병군이 비밀리에 이동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파병 전후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전사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러시아를 향한 보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